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저도 그랬습니다. 43의 나이에 여전히 대리. 회사에서는 공기 같은 존재라고 불렸죠. 가족들과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갔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특히 영상 중반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43 대리. 누가 봐도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이력이다. 오늘도 팀장의 날카로운 지적이 귓가를 맴돈다. 김 대리, 자네는 정말 존재감이 없어. 공기 같달까? 한때는 그 말이 모욕으로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한다. 나는 정말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회사라는 거대한 기계 속 하나의 부품일 뿐, 내 의지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내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중학생 아들은 게임에, 고등학생 딸은 공부에만 몰두했다. 우리 가족은 한 공간에 있어도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듯 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습관처럼 유튜브를 켰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똑똑할수록 친구가 없다. 피식 웃음이 났다. 내가 똑똑해서 친구가 없는 건가? 허탈한 마음에 영상을 재생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다룬 영상이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그의 비관적인 철학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다. 퇴근 후 습관처럼 들르던 술집 대신 동네 도서관에 갔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진정한 자유는 고독 속에서 온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매일 저녁 1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스마트폰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고문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독이 편안해졌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불필요한 야근과 회식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했다. 놀랍게도 성과가 올랐다. 팀장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다. 김 대리, 이번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볼래?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네,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특히 중간 관리자 박 과장의 견제가 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갔다. 가족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모두의 스마트폰을 거실 서랍에 넣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차츰 대화가 늘어났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도 다녔다. 1년이 지났다. 승진 소식을 들었다. 기뻤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고독한 카페라는 이름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예상 밖으로 반응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오늘도 카페 한켠에서 책을 읽는다. 창밖으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 중에도 나처럼 공기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었다. 고독은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이었어.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나 자신이라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예전 회사의 팀장이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김 대리. 아니,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한때 나를 공기 같은 존재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드립 커피를 내리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피곤해 보였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회사 그만두셨는데 후회는 없으신가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후회? 아니, 오히려 감사하다.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팀장님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건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요즘 저도 많이 힘듭니다. 회사에서는 위에서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이었다. 이 책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이후 팀장은 자주 카페를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도 조금씩 변해갔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여성 작가가 글을 쓰고 있었고 창가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 여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거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나 자신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나의 여정도 계속될 것이다. 더 깊은 내면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카페 문을 닫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 그들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고독한 카페처럼 이 채널도 여러분의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공기 같은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알아요. 그 답답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고독의 시간이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진심을 담아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더 많은 인생 역전 스토리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 이 채널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